이번 시간은 전산세무 2급 교재 130페이지에 백회 기출문제 일반전표, 메인매치전표, 결선전표, 문제 1번에 1번 일반전표 1월 15일 영업부 김시성 과장에게 출장비로 지급한 60만 원에 대한 다음에 지출 결의서를 제출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반환받았다. 다음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고 출장비 지급할 때 무슨 금으로 처리했대요? 전도금. 우리 그 전에 혹시 배울 때 보통 출장비 지급할 때 여기 가지급금 주로 이렇게 처리하거든? 그지? 근데 지금 문제처럼 무슨 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전도금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출장 간 사원이 돌아오면 전도금 처리했던 금액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지? 응? 전도금을 대변에 없애주고 원래 거래처 김시성 과장이 등록돼 있으면 전도금도 김시성 과장을 달아주면 되는데 거래처 입력을 뭐 한다? 생략한다는 얘기는 출제자가 김시성을 등록 안 해놓은 거야 그냥.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항상 안 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 해주셔야 돼. 있으면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응. 출장가 쓴 거는 무슨 비? 여기교통비, 영업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인공항공권 30만 원하고 숙박비 8만 원하고 해서 38만 원이고 나머지 22만 원은 뭘로 반환했다? 현금 22만 원이고요. 1월 30일 동수전자는 유상 증자를 위해 신주 2천주를 1주당 만 원에 발행하고 주금 납입액은 보통예금계획 입금받았다. 당사는 유상증자의 현재 주식할인 발행차금 380만 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당 액면가액은 5천 원이다.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 항상 액면가액 2천 주고 액면 단가가 5천 원이라서 2천 주에 액면 단가 5천 원 하면 1천만 원이 자본금이고 2천 주에 발행 단가 만 원을 하면 2천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와요. 여기까지 고려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1천만 원 나와야 되는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무슨 처리? 상계 처리, 그지? 차반했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대변에 상계 처리하면 음, 주식 발행 초과금은 620만 원만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4월 5일 제조부서에서 구입한 화물 트럭을 양주시청에 등록하면서 취득세 146만 원을 현금 납부했다. 현금 납부했으니까 대변 현금 146만 원이고 취득세나 등록세도 자산의 무슨 원가에 취득? 원가에 포함하니까 차량 운반고 146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4번 5월 15일 당사는 아래와 같이 직원 상여금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차임 지급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상여금은 계정별로 구분하되 거래처명은 생략한다. 상여금 제조부는 상여금 제조 원가고요. 1천만 원. 상여금 영업부는 상여금 판매비와 관리비 500만 원이고 소득을 주면서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을 이때 얼마 원천 징수했다? 89만 원. 그지?
소득을 줄 때 미리 떼고 주는 거 우리가 무슨 금? 예수금이 89만 원이고 나머지 차인 지급액 1,411만 원은 무슨 예금에서? 보통 예금에서 이체를 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상여금은 계정 과목 이렇게 나눠주는데 급여 또는 임금 지급 시 제수당은 급여 또는 임금에 포함합니다. 급여 또는 임금 지급할 때 여러 가지 수당은 급여에 대한 제수당은 급여에 임금에 대한 제수당은 임금에 그냥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개정 과목 조회하면 제수당이랑 개정 과목도 따로 등록은 되어 있어.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설명드렸고 10월 31일 10월 31일 당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액면가액 100만 원의 사채를 96만 원에 할인 발행하였다. 사채 발행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사채 발행비 2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사채. 사채하고 자본금은 항상 무슨 가에? 액면가에 100만 원짜리를 96만 원에 발행해서 보통예금으로 발행가액이 96만 원이 들어와요. 여기까지만 고려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만 원 나와야 되는데 사채 발행비 통칭 우리 사채 발행비라고 부르는 건 개정 과목이 아니라 발행가액 무슨 항목으로 차감 항목으로 이만큼 돈이 덜 들어온다 그런 뜻입니다. 돈이 덜 들어오다 보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거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차감하거나 그 사채 발행비 2만 원을 뭘로 지급하면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 96만 원 받고 얼마가 현금 나가니까 그 실제는 94만 원 받은 거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 6만 원이 되는 거지. 6만 원. 이번에는 우리 메인 매션표 문제 2번, 문제 2번의 1번, 7월 3일. 당사의 영업부는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백화점 선물 세트를 구입한 후 아래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다.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다는 얘기는 부가세가 있는 물건이라는 얘기야. 그지? 부가세가 있는 물건인데 거래처에 뭘 주니까? 선물을 주니까 이런 경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부가세가 없는 물건은 매입에 불공이 될 수가 없고, 그지? 대금 중 50만 원 현금으로 결제하고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공급자가 서울백화점, 우리가 동수전자. 그 얘는 부가세 발생하지만 공제가 안 되니까 매입에 불공. 공급가액은 300만 원. 거래처는 서울백화점.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전자입력에 0.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관련. 그 다음에 대금은 일본은 현금, 일본은 보통예금이니까 섞여 있으니까 분계형은 혼합이고요. 매입의 불공은 매입세 30만 원 발생하지만 공제가 안 돼요. 공제가 안 되면 차변에 부가세 대금이 안 뜹니다. 매입이면 원래는 이제 원재료가 자동 뜨지만 거래처에 선물 주는 거니까 접대비, 영업부 거래처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330만 원이고 50만 원은 현금 줬으니까 현금 50만 원 나가고 나머지 280만 원은 보통 예금이고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해당 계정에 다 부가세 포함합니다. 7월 13일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예, 영풍에 300만 원의 외상으로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정을 발급하였다. 단 단기 감가상표 계산 생략한다. 원래는 7월 달까지 사용했으면 7개월치에 대한 단기 감가상표를 해결치를 해야 됩니다. 전산세무 1급에서는 그것까지 해결치를 하고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올 때도 있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그건 생략하고 예, 주어진 자료만 갖고 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전산회계 1급 때는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어쨌든 팔았으니까 매출이고 세금 계산도 교부했으니까 매출에 다세. 파는 건 300만 원에 팔았고요. 거래처는 영풍. 전자세금 계산도 발급했으니까 전자입력에 0. 그 다음에 예, 유형자산 처분하면 분계유형은 예, 혼합이고요. 매출의 가세도 가세니까 예, 부가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예, 팔고받는 부가세. 부가세 예수금 30만 원 자동 나오고 매출이면 제품 매출이 300만 원 자동 나오지만 실제는 우리가 제품 파는 게 아니라 무슨 장치? 기계 장치. 그래서 제품 매출을 기계 장치로 바꿔주시고 취득원가는 800만 원. 사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730만 원. 그 취득원가 8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780만 원 빼면 장부 가치는 70만 원짜리예요. 그지? 근데 3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이제 70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예,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30만 원이 나오고 파는 거는 300, 부가 30만 원에서 3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대금은 외상으로 했는데 상거래가 아니니까 그지? 미수금 3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아직도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이게. 유형자산 처분하면 좀 어렵다. 3번 7월 20일 영업부 사무실에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자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비용은 품목에 기재된 계정 과목을 각각 회계 처리하시오. 각각이니까 이게 복수거래란 얘기예요. 품목이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이면 무슨 거래? 복수거래. 그지? 근데 여기 복수거래 입력 여부는 관계없다. 출제자가 이거는 자기가 해답을 복수거래를 안 해서 그런가 봐. 품목이 두 개 이상이면 복수거래. 돈 줘야 되는 거니까 매입에 예, 과세고 복수거래로 임차료는 예, 500만 원. 건물 관리비는 예, 80만 원. 그다음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전자입력이에요. 대금은 전부 다 예, 외상으로 했으니까 분계형은 혼합이고 매입에 가세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예, 58만 원이 자동 뜨고요. 매입이면 원래가 원재료가 나오는데 예, 임차료 영업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500만 원. 그 다음에 건물 관리비, 계정과목 건물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80만 원. 그래서 예,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638만 원이고 그치? 외상인데 상거래가 아니니까 지급금 638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복수 거래 안 했다고 또 일정 감점할 때 있으니까 그치? 품목이 두 개 이상이면 무슨 거래로 복수 거래로 입력해 주세요. 4번 8월 24일 회계부의 업무 환경 개선 목적으로 사과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385만 원 부가세 포함에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해당 거래는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구입했으니까 매입이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매입에 카가 매출액 건별 카가 현관은 무슨 대가? 공급대가 385만 원 넣어주면 공급가액 350만 원과 부가세 35만 원 분리하고 거래처는 사가 컴퓨터 카드는 한금카드 분계유형은 카드 매입에 카가도 가세니까 부가세 줘야 되겠죠 그지?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35만 원 자동 뜨고 매입이면 원래 원재료가 자동 뜨는데 컴퓨터를 업무용 컴퓨터 구입하면 계정 과목이 품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385만 원 줘야 되는데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 지급금 한금카드사 385만 원이고요. 됐을까요? 8월 28일 이 사업자인 김정희에게 제품을 55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별도의 세금 계산서는 현금용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제품을 팔았으니까 매출이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도 교부하지 않았고 현금용도 교부하지 않았고 신용카드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의 가세, 매출의 현가, 매출의 카가 아닙니다. 그 매출의 건별이에요. 부가세가 있으면. 그지? 예, 부가세가 있는 가세인데 정규 영수증 외가 매출의 건별입니다. 매출의 건별도 이제 공급대가 55만 원 넣어주면 공급가액 50만 원과 부가세 5만 원 분리하고 거래처는 김정희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니까 분계형은 혼합 매출의 건배도 과세니까 대간의 부가세 일수금 5만 원 자동 뜨고 매출이면 제품 매출도 자동 뜨고 보통예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55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메인 매출 전표는 끝났고 이번에는 우리 교재 134페이지에 백회 기출문제 결산전표 문제 4-1번 당사는 뉴욕은행에서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20만 원 달러가 있다. 기말은 이제 장기 차입금 관련 회계 처리하시오. 계정 과목이 장기 차입금인지 외화장기 차입금인지 애매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예, 계정별 원장이라든가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야 되겠죠. 뉴욕은행이니까, 그지? 음. 얘는 지금 외화장기 차입금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셔야 되고 전기말 환율은 달러당 1,200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달러당 1,200원으로 평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만 달러에 전년도 평가 환율 1,200원 하면 2억 4천만 원이 장부가에 잡혀 있고 현재 결산 시한율 달러당 얼마? 1,050원에서 2억 1천만 원이 결산대 평가액이에요. 그러면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이 뉴욕은행이 3천만 원 감소했구나. 감소 증가가 아니라 그지? 미안해요. 감소했으니까 차변의 외화장기 차입금 뉴욕은행
3천만 원이 감소했고 환율이 내려가는 바람에 부채가 감소하면 이익이죠. 그지? 그리고 대변에 외화 환상이익이 3천만 원이고요. 두 번째, 아래 차입금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차입금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이자 비용은 만기 시점, 일시 상환 조건이며 예, 월화에 상각한다. 금융기관 아리은행 대출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대출 금액은 2억 원, 예, 이자율은 연 2.4%, 차입금 2억 원에 2.4%, 2.4% 하면 0.04에서 1년치가 480만 원인데, 1년치가 480만 원인데, 우리가 돈 빌린 게 2023년 4월 1일 날 빌렸으니까 4, 5, 6, 7, 8, 9, 10, 11, 12에서 단기분이 9개월치예요. 9개월치. 그래서 48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 360만 원이 9개월치고 이 이자는 만기 때 일시상환 조건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 무슨 주의니까 발생 주의니까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차변의 이자 비용 360만 원이고 만기인 2026년 3월 30일에 주면 되는데 이걸 발생주의로 인식했을 때 미지급 비용입니다. 2023년 12월 말까지 줘야 되는데 안 준 거는 미지급금이고, 그지? 2023년도가 아니라 만기 때, 그때 줘도 되는데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거 우리가 미지급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 결산 때는 그거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3번. 영업부가 11월에 구입한 소모품 200만 원 중 결산일까지 미사용한 소모품은 15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 중에서 미사용한 소모품은 150만 원, 미사용한 금액은 소모품이라 자단 처리해줘야 되고, 그러면 200만 원 중 미사용액이 150만 원이니까 사용액 50만 원은 무슨 비라고? 소모품비라는 비용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모품을 구입할 때 전부 다 자산 처리했대요. 자산. 200만 원 자산 처리했는데 미사용한 금액 150만 원만 자산 처리해줘야 되니까 소모품은 15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얼마가 있으니까 200만 원 있으니까 그치? 15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200만 원 있으니까 소모품이 50만 원이 없어지고 200만 원을 150만 원 만들어 주려면 그지? 소모품비가 50만 원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변의 무슨 비? 소모품비, 판매비와 관리비 50만 원이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사용한 금액은 소모품비, 미사용한 금액은 소모품. 그렇게 회계 처리하려면 처음에 구입했을 때 소모품으로 처리했느냐, 소모품비라고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결산 분기가 달라집니다. 4번. 기말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기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몇 프로를? 100%를 설정한다. 공장 생산직의 퇴직급여 추계액이 3,200만 원이니까 여기에 100%면 3,200만 원이 기말퇴충이 돼야 돼요. 근데 이미 충당부채 잔액이 얼마 있으니까. 그래서 3,200에서 1,800만 원 빼면 1,400만 원 추가 계산해줘야 되고 본사 사무직은 퇴직금 축에 1,800만 원에 100%에서 1,800만 원만큼이 기말 퇴충이 돼야 되는데 이미 퇴직금 충당 잔액이 얼마가 있으니까 700만 원 있으니까 1,800에서 700만 원 빼면 1,100만 원만 추가 계산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해도 되고 수동으로 해도 되는데
수동으로 한다고 치면은 예, 차변의 퇴직급여, 공장 생산직은 제조원가, 추가 계상액이 1,400만 원이고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1,400만 원이고 본사 사무직은 퇴직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추가 계상액 1,100만 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100만 원이고요. 이렇게 충당부채도 그냥 따로따로 공개해도 상관은 없고 여기 대변의 충당부채 계정값과 같으니까 묶어서 2,500만 원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5번. 단기의 법인세 비용은 1,650만 원이다. 예, 법인세 중간인하세 530만 원과 당기법인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인세 70만 원은 선납세금 계정에 계산되어 있다. 얘도 수동으로 가능한데 그 수동으로 하면 차변의 법인세 등 전체적으로 1,650만 원이고 선납세금 얼마 잡혀 있으니까 530만 원하고 70만 원 더해서 600만 원. 그럼 차변했던 선납세금이 대변 가서 없어지고 600만 원 뺀 1,050만 원은 예, 대변의 미지급 세금 이렇게 처리를 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되고 또는 4번하고 5번은 우리가 자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지? 만약에 우리가 4번하고 5번을 자동으로 한다고 치면은 자동한다고 치면은 1번, 2번, 3번은 우리 그냥 일반 전표에 먼저 넣어볼게요. 앞에 문제 1번과 2번은 넣진 않았지만 4번만 우리가 해본다고 치면 1번, 2번, 3번은 일반 전표에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12월 31일자로 1번은 차변에 외화, 장기차입금, 유효. 네. 3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이 줄고 대변에 외화, 현상이 3천만 원이고 두 번째는 차변에 이자 비용이 9개월치가 36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360만 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차변에 소모품비, 판매비, 관리비 50만 원, 대변에 총품 5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됐나요? 여기까지는 있을까요? 하고 4번하고 5번을 우리가 자동으로 한다고 치면은 결산 및 재무제표의 결산자료 입력에 1월부터 12월 들어가셔서 4번은 상단에 무슨 충당? 퇴직 충당 눌러서 여기가 잘 정확하게 나왔을 때 1,800만 원이 공장생산직 퇴직금 충당차액 본사사무직 700만 원 여기 제대로 나왔네요. 제대로 나왔을 때만 퇴직금 추계액이 3,200만 원 추가 계상액 1,400만 원이고 퇴직금 추계액이 본사사무직은 1,800만 원에서 추가 계상액이 1,100만 원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무슨 반영? 결산 반영 눌러주면
예, 제조원가와 관련되는 건 전부 다 제품 매출원가에 농업의 예, 퇴직급여 전입액에 공장 생산직 태충 1,400만 원 추가 계산이 반영이 되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예, 판매비와 관리비에 퇴직급여 전입액에 추가 계산이 1,100만 원이 결산 반영 금액에 반영이 되고요. 5번은 쭉 내려가서 법인세 등 선납세금 요 600만 원을 결산 반영 금액란에 600만 원 넣고 예, 법인세 비용 1,650에서 예, 600만 원 뺀 1,050만 원을 추가 계산액에 넣고 넣었을까요? 넣고 나서 왼쪽 상단에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이해하시면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예, 결차 결제로 자동 결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예, 몇 페이지 지금 우리 100회 기출문제 일반 전표, 매매 전표, 결산 전표가 끝났고요.